오늘은 이 어른 수업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어른 수업의 전체적으로 어른답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어른이 이런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모습이 이 어른의 모습인가. 그런데 조건은 되게 일단 간단해요. 어른은 멋져야 돼요. 그래서 멋진 어른이 어떤 얼굴을 가져야 되는지, 어른의 새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롤모델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롤모델. 처음에 이 어른 수업 원고를 기획을 했을 때 원래 어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이 참고를 하려면 이 참고를 해야 되는 문헌들이 여러 후보가 있었는데, 이 부처님 말씀도 그 중에 후보였지만, 처음에는 사실은 이 논어에서 많이 뽑았어요. 왜 논어에서 뽑았냐면, 이 공자님이 출가해서 산 것도 아니고 제가해서 현실 속에서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살면서 이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언행을 많이 하셨고, 또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른 수업이 이 출세관적인 해탈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간에서 어떻게 어른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이 주 주제니까 논어를 주 텍스트로 처음에 삼았었어요. 근데 이제 글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 논어 말고 다른 이 텍스트들이 기준이 되는 경향들이 생기는데, 초반에는 논어에서 많이 뽑았어요. 제가 이 논어 구절 중에서도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간단한 문장인데요. 멀리서 바라보면 근엄하고 곁에 다가가 보면 온화하고 그의 말을 듣고 보면 정신이 번쩍 든다. 이게 공자님이 생각하는 군자상이었어요. 군자는 이래야 한다. 이제 논어 속에서 어른스러운 사람을 군자라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인이라 그래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이 군자답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른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원근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근엄해 보이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온화해 보이고, 그리고 직접 그의 말을 들어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어떤 모습인지 감이 오나요? 멀리서 바라보면 근엄해요. 근데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온화하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보면 정신이 번쩍 든다. 정신이 번쩍 든다. 이제 오늘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어른 수업 내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른 수업 내내. 지금 이 기준하고 딱 맞지는 않는데, 한 인물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인물 소개인데, 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린다고 하대요. 그리고 바보의사라고 불린다고 하대요. 바보의사. 장기려 선생님,
장기려 선생님.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래요. 장기려 선생님. 독실한 크리스찬이고요. 예,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이 일제시대 때부터 한국전쟁을 겪은 그런 세대인데 돌아가셨어요. 9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과연 바보일까? 아니면 어른인가? 한번 몇 가지 일화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일화를 한번 들어보시고 어른다운가 바보 같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은 경찰서에서 노숙자를 잡아왔대요. 이 노숙자가 장기려 선생님 월급 수표 있잖아요. 수표를 쓰려고 그러다가 노숙자가 되게 큰 돈이잖아요. 의사 선생님 월급이면. 그 수표를 가지고 쓰려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이 장기려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이 사람에게 적선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가진 게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고 월급 수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드린 겁니다. 아이고 저 때문에 이분이 괜히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고초를 겪으시니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제가 이 보살행론할 때 자주 인용을 했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가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저 사람한테 주면 난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악귀의 마음이래요. 악귀의 마음.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있는데 누가 달라 그래서 이걸 주잖아요. 아, 이걸 주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돕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살의 마음이래요. 둘 다 하나밖에 안 남은 걸 줄 때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안 남은 걸 저 사람을 주면 아, 나는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들면 그건 악귀의 마음.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주면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지? 이 생각을 하는 건 보살의 마음이랍니다. 월급 수표밖에 없어가지고 월급 수표 줬다가 노숙자가 경찰서에서 잡혀온 이 일화는 이제 이 장기려 선생님 자서전에 해당되는 이 바보의사의 바보의사 시리즈들이 꽤 많더라고요. 남녀노소 이 애들용부터 시작해서 어른용까지 해서 많은데 자주 실리는 일화예요. 자기 월급 다 주면 바본가요? 또 한 번은 이제 장기려 선생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일제시대 때고 또 6.25 이후고 또 어려울 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병원에 올 때 꼭 돈 있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돈 없는데도 치료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 이제 몰래 자기 월급 빼가지고 계산해주고 자기 월급도 모자르면 도망가게 하고 뒷문으로 도망가게 하고 그런 분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한 분이 이제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걸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 처방전이 뭐냐면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주세요. 금액은 저의 월급에서 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월급 가지고 월급에서 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돈 없는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기로 유명하셨던 분이라 그래요. 너무 심하니까 병원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사님 월급 다 나갔다고 이미.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밤에 몰래 비상구로 탈출시키는 거예요.
자, 병원에 이런 의사 있어요. 바본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무일푼이 됐어요. 이분 돌아가실 때 그는 수술비가 없는 환자를 위해 자신의 돈으로 수술을 해주고 그나마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밤에 몰래 환자를 탈출시키고는 했다. 그리고 평생 자기 집 한 채 가지지 못하고 병원 옥상에 있는 사택에서 살다가 1995년 12월 추운 겨울날 새벽에 세상을 떠났다.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인데 정말로 자기 집 한 채 없었대요.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세상을 향해 주려고 그랬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무일푼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바본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어른으로서 멋이 있다. 어른으로서 존경받을 만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도 당연히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성,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